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죄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제3명시 절차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나홀로 소송 서비스와 다르게 양식도 충분히 제공해드리고 영상으로 설명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나홀로 소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3명시 절차란 무엇인지 아시고 계시겠지만 조금 다를 수가 있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3명시 절차라는 것은 금전 채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금전 채무,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소송 같은 것을 걸어가지고 이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럴 경우에 법원에다가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 재산을 명시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걸 글로 쓰면 금전 채무에 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은, 확정 판결 같은 건데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한 집행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재산을 명시 보여주도록 강제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 그 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파악해서 채권자가 이 재산이 숨어있는 재산이 이거였구나 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경매를 신청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하고 옛날에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민사집행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61조에 보면 제3명시 신청 이래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웬만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요건이 이제 쪽이 있죠. 그 다음에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이 있는 정본과 강제 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걸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3명시 명령이라는 것은 채권자의 재산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재산명시 해주시오라고 신청했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 해가지고 인용하는 재판입니다. 보통 결정 형식으로 나오는데 이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에게 법원이 정하는 통지, 법원이 정해가 통지를 해요. 매달 며칠자 어디로 나와라 하는 거 재산명시 기일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정하는 재산명시기를 출석해서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재산명시 명령이 인용이 돼가지고 상대방한테 채권자한테 날아가면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법원이 정하는 매달 며칠자 어디로 나와가지고 재산 목록을 제출해라. 그리고 그날 가면 선서해라. 그게 허위면 형사처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받아내기가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재산명시 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요건,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그런 명령을 받아내기 위한 요건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은 중 확정된 겁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유권을 이전하라,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고 가집행 선고만 붙은 것은 제외예요. 무슨 얘기냐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1심에서 이겼어. 근데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그 소송은 계속되지 확정된 거 아닙니다. 대신 그 1심 판결문에 보면 갑동이는 홍길동한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하고 해놓고 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집행 선고에 의해서 경매 신청은 할 수 있어요. 1심이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 가집행 선고가 붙어가지고 항소를 해버리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3명시 명령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는 흔히 얘기하는 확정 판결도 있고 판결 말고 화해라든지 지급명령, 이행공고 결정, 조정조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나는 돈 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 해당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대신 항소하지 않은 것은 전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소하는 건 안 됩니다. 예. 뒤에 있는 전부 이거는 항소를 못하도록 다 끝나버린 것이고, 이거는 판결은 항소하셨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고 또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확정된 것만 해당한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채무면이라는 걸 나중에 받습니다. 집행문을 받기 때문에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그 다음에 판결 내용에 보면 동시이행일 경우는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돼요. 뭐뭐를 함과 동시에 1억을 지급하라 되어 있으면 뭐뭐를 함과 동시에라고 하는 것을 이행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을 붙여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일이 도달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경우는 그 길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예를 들면 누구누구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해에 뭐 어떻게 해라라든지, 아니면 누구누구가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2025년 1월 1일에 지급해라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 내가 나중에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가 소송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제한 능력자일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뭐 한지산자, 옛날 생각하는 금지산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판결문이 나와 있으면 그 사람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판결문 같은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이미 기재되어 있어요. 이것도 기재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 판결문에 이미 다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어야 돼요.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면 재산명령 명령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죠? 어떻게 증명? 이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는 기각이 돼버려요. 그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간성합니다. 예.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어떤 증명 책임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걸 채무자가 증명하도록 만들어놔요. 그래서 만약에 명시명령이 날아갔는데 상대방이 보고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재산을 명시해달라 그러느냐. 나는 보면 상가도 있고 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그러면 그 재산도 있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걸 다른 재산까지 전부 다 명시를 하라고 하느냐라는 것은 채무자가 이게 나중에 항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미 다른 채권자가 여러 명이 가지고 재산명의 신청을 여러 개 받았어. 다른 데 제출했어. 그럼 그걸 갖다가 찾아가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한 거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돼요. 이행하고 해버렸으면 이거 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행했으면 이행했다고 채무자가 증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나홀로 소송을 어디에 가야 자세하게 양식하고 넣을 수 있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나홀로 소송 김지영 대표 변호사 따라하기, 여기에다가 차곡차곡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넣어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양식을 보시고 나중에 유료화되면 일정한 금액만 조금만 지불하시면 다 양식 다운받고 설명까지 다 들어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